90이 넘어서도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데도 병원 약봉투를 손에 쥔 채 계단도 못 오르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서울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망가지는 건 예방할 수 있다. 서로 같은 나이에도 누군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중을 기록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약속을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이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 내 몸 상태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약봉투에 적힌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그날그날 아픈 데에 끌려다니며 마음도 점점 다쳐갑니다. 이렇게 한쪽은 삶을 계획하고 한쪽은 병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차이는 놀랍게도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검증해온 노화를 늦추는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을 끝까지 보고 따라하는 분과 지금 그냥 넘기는 분의 10년 뒤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몸보다 뇌가 먼저 늙습니다. 시작은 잠입니다. 밤잠이 뒤숭숭해지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많아질 때 그때부터 몸속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보다 먼저 뇌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흐려지고 짜증은 늘고 식욕은 폭발합니다. 왜냐면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우리 뇌가 끊임없이 위기 상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하버드 수면연구센터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자는 조기 사망률이 12% 증가한다고 해요. 또한 수면 부족 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란 물질은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콜라겐을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그 결과는 눈가 잔주름, 턱선 처짐, 칙칙한 안색. 스스로에게 그런 선물을 혹시 자주 안겨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피부과에 수백만 원 쓸 바엔 숙면 하나로 해결하세요. 잘 자는 게 곧 안티에이징이다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결국 스트레스 증가, 식습관 붕괴, 노화 가속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푹 자고 일어난 날은 마음이 훨씬 가볍고 먹고 싶은 것도 줄고 괜히 피곤해서 짜증나는 일도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려면 잠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하기,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마시기,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 듣기 등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이 노년 불면증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명상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숨 크게 한번 쉬어주는 것, 눈 감고 마음을 잠깐 가라앉히는 것, 이런 게 다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피로한 몸보다 지친 마음이 먼저 늙는 거예요. 그래서 잠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노화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가속 노화 식사 끊기, 흰밥 흰빵, 국수부터 줄이세요. 나 요즘 입맛이 자꾸 달달한 게 땡긴다.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속 노화 식사를 반복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의원 교수님이 말하는 가속 노화 식사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식,
가공식품을 말해요. 흰밥, 흰빵, 국수, 떡, 감자, 주스, 콜라. 이런 걸 자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마구 나오죠. 그럼 지방은 배로, 간으로, 근육 사이로 쌓이고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엔 다시 배가 고파지고 과자나 빵 같은 게 당기고 이게 반복되면 노화시계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보약이라지만 정크푸드는 확실히 줄이셔야겠지요. 그냥 예전 우리 어머니들 밥상 생각하시면 돼요. 잡곡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생선 한 토막, 그리고 간식 대신 과일 한 조각. 갈아 드시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밥보다 반찬, 특히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반찬과 노화 방지를 위한 황산화 식품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몸속 염증도 줄이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뇌도 훨씬 더 안정된다고 해요. 영양 섭취는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필요한 영양제 보충도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남용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파우더, 오메가3 같은 건 검사나 상담을 통해 부족한 게 있다면 맞춤형으로 하나씩 챙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포트폴리오 만들기. 나이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 운동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중반부터는 유연성 운동인 요가, 스트레칭 등으로 몸이 굳지 않게 만드는 습관을 기르고 40대에서 50대는 근력 운동을 늦었더라도 시작해야 해요. 이때부터는 뼈,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근육량이 훅 줄어들어요. 스쿼트, 아령 운동, 밴드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60대 이후는 균형 감각 운동으로 가벼운 산책, 가정용 양생 체조, 코어 중심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상 예방, 뇌 자극, 몸의 방향 감각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꼭 배워서 하라는 겁니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안 붙어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배워야 오히려 덜 다치고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운동은 절대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야 나중에 걷는 사람이 됩니다. 영양제보다 운동, 그게 내 몸에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남는 투자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약이자 가장 저렴한 성형외과입니다. 네 번째, 앉는 힘, 걷는 힘, 숨쉬는 힘의 핵심은 코어 근육입니다. 운동 이야기 나오면 걷는 거 많이 해요. 마트까지는 걸어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걷는 힘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허리도 잘 아프고 숨도 얕게 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많이 먹지 않아도 단백질 부족, 근육 부족으로 마른 비만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겉보기엔 말랐는데 체지방률은 높은 거죠. 이런 분들 특징이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숨도 불편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코어가 무너진 신호예요. 여러분, 코어 근육은 내가 앉는 힘, 그리고 걷는 힘, 숨 쉬는 힘, 이 세 가지를 지켜주는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근, 엉덩이 근육, 골반적은, 숨 쉬는 데 쓰이는 복막근, 이 네 가지는 꼭 의식적으로 단련해야 유지됩니다. 가만히 둔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브릿지,
플랭크, 골반 들어 올리기 같은 기초 코어 운동부터 배워서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튜버나 책 같은 거 보고 따라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 내 몸, 내 체형에 맞는 운동법을 꼭 익히신 후에 혼자 하셔도 됩니다. 코어는 버티는 힘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걷고 싶다면 허리, 골반, 복부부터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오늘부터 하루에 딱 5분 숨 쉬는 연습부터라도 해보세요. 배에 힘주고 앉는 것부터 그게 바로 노화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앉는 자세. 하루 종일 앉는 방식이 몸을 망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어떻게 앉아 계세요? 허리 둥글게 말고 등받이에 기대서 스마트폰은 턱 밑으로 꺼내들고 혹시 그 자세 아니신가요? 정의원 교수님은 말합니다. 앉는 자세 하나로 허리도, 목도, 심지어 두통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못 앉으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척추의 곡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꼬리뼈로 앉는 습관은 허리 무너짐,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는 어깨 등 두통 유발, 등 기대고 주저앉듯 앉기는 코어 근육을 무력화하여 결국엔 허리 디스크, 거북목, 골반 틀어짐, 승모근 뭉침, 어깨 통증, 두통, 그야말로 전신 피로와 노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먼저 엉덩이 안쪽, 궁둥뼈로 지면을 누르는 느낌. 허리는 억지로 세우지 말고 자연스러운 곡선 유지. 어깨 힘 빼고 좌우로 넓어진 느낌.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 유지. 특히 여성분들은 코어가 약해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면 배에 약간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바른 자세에 익숙해지는 연습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면 그 자세가 내 몸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앉는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허리가 덜 아프고 목이 편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건 해보면 압니다. 지금 앉은 자세, 오늘만큼은 한 번만이라도 신경 써서 바꿔보세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6번째, 노화, 선크림 하나로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피부 관리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피부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전신 건강의 거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피부는 단순히 예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 면역력,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겁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얇아지고 탄력이 없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가려운 것도요. 그냥 겉문제가 아니고 속부터 염증이 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많이 알려진 개념,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죠. 피부에 생긴 염증이 온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뇌 노화, 혈관 노화랑도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선크림 하나 바르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에 광노화가 생기고 그게 만성 염증으로 바뀌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어르신 세대는 어릴 적부터 선크림 한 번 안 바르고 햇볕 속에서 뛰놀며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늦지 않습니다. SPF 30 이상, 가능하면 PA 지수 높은 걸로 한 티스푼 정도 듬뿍 바르세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비타민 D 못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햇볕에 짧게만 노출돼도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살 좋은 날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가볍게 산책하세요. 그게 피부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길입니다. 선크림 하나가 10년 뒤 내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완벽 말고 지속 가능하게. 완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요즘 보면요.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찬물 샤워하고 헬스장 갔다가 닭가슴살 도시락 먹고 이런 건강 루틴 영상들 참 많잖아요.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나는 왜 안 되지? 괜히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괜히 처음엔 의욕이 넘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결국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너무 완벽하려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국 아예 포기하게 돼요. 하루 10분 스트레칭부터 잠자기 30분만 일찍 불 끄기, 점심 한 끼만 잡곡밥 채소로 바꾸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밖에 나갈 땐 선크림 꼭 바르기. 이걸 꼭 매일 해야지 말고 일주일에 3번만 하자 생각하세요. 쉬운 걸로 적당히 오래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못한 날은 그냥 넘어가세요. 스스로를 혼내지 마세요. 건강은 한 방에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바뀌는 흐름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멈추지 마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오래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고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0년 뒤 병원 대신 산책길에서 웃으며 마주칠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